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시민 뉴스와 공수처 TV가 함께 오늘 최재형 정의연대 최재형 교수와 김상민 사무총장이 진행하는 시사 토크 대담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연대 김상민. 예, 최자영입니다. 예. 오늘 교수님 어떤 주제로 이제 강의를 지금 하시려고 그러죠? 강의란 대담을 할 우리가 이제 준비한 예. 게. 오늘은 한겨레 신문의 기자에 관한 것인데요. 정치부 선임 기자 성한용 예. 한겨레 신문에. 예, 그렇죠. 11월 20일 날 올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주문을 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시작. 아니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 중인 거예요. 다시 그래요?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현람 기자의 이제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성한용 기자가 11월 20일 날 기사인데요. 민주당이 착해져야 된다 이런 뜻의 이런 취지의 글을 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오늘 주제는 민주정치라는 것은 성한용 기자가 민주당에 주문하는 것처럼 착한 이가 되어서 민주정치가 되는 게 아니라 영악하게 권력을 견제해서 독재를 막아야 된다. 착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성한용 기자가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된다. 비례대표제를 늘리고 소선거구제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요.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소선거구제를 하든 비례대표제를 늘리든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정당에서 공천하는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봉건적으로 이게 정당 지도부에서 국회의원들을 꼼짝 못하게 잡고 있는 게 정당 공천제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정당 공천제가 아니고서 지금 다른 나라나 어디나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당에서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이나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순서를 정하죠. 그러니 비례대표제라고 얘기할 때 거대 양당 체제를 지향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정당에 투표를 한다. 그러면 투표 용지가 있으면 왼쪽에는 정당에 투표를 하고 오른쪽에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를 정당에서 비례대표제는 물론이고 그 소선거제도 정당에서 미리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순서를 정해서 그래서 정당에서 받은 비례 그 수에 맞춰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당의 투표 용지가 있으면 두 칸으로 나눠서 왼쪽에는 정당에 투표하고 오른쪽에는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밀실 공천이나 로비 공천이나 이런 부작용을 수반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아주 명쾌하게 그러니까 비례대표 순서를 시민들이 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성한용 기자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비례대표제 늘리고 소선거구 대신에 중대선거구제 하자, 권역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권역별 중대선거구제를 하든 소선거구제를 하든 비례대표제를 늘리든 상관이 없으나 누가 비례대표가 될 것인가를 시민들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정당의 봉건적인 지배 권력이 더욱더 강해진다. 이 굉장한 것이죠. 국회뿐이 아니라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정당에서 공천을 하니까 이게 부작용이 심하다. 이 정당 공천제를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성한용 기자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가 선거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뭐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을 시키듯이 국회도 너무나 많은 권한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면서 직무를 유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회 자체도 국회의 권한을 지방의회라든가 시민들에게 분산을 시켜야 된다. 그 권력의 크기에 대해서 송한영 기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송한영 기자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주요 요지는 민주당이 착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착해져야 한다는 게 어떤 점에서 뭘 착해져야 하는 거예요? 예, 송한영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현재의 우리나라 정계가 정쟁이 무한하게 반복하고 있고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증오, 배제, 타자를 배제하는 거죠. 타자를 미워하고 배제하는 정치를 끝내야 하는데 어떻게 끝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이 송한영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착한 쪽이 이기게 돼 있다. 그래서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말을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국힘당은 착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결국 착한 쪽이니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착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뚱딴지 같은 소리다. 근데 이제 송한영 기자가 예. 원래부터 이제 여시제라고 그 내각제 추진하는 그쪽 그룹들하고 같이 결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최종 목표는 내각제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선거 개혁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대통령제를 없애고 분권형 또는 이원 집정부제 형태가 됐건 이렇게 해서 정당한테 결국은 모든 그 권력을 주자. 대통령제를 파하자는 게 이 사람 주장이에요. 원래 옛날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민주당한테 사실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 원하는 거거든요. 내각제를 하는 순간 모든 정당들이 서로 이게 이 과도 정치로서 서로 나눠 먹으면서 영원히 양당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결국은 비례대표를 하든 소선구제를 하든 어차피 두 정당이 지금 나눠 먹게 되는 구조이니까 결국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송한영 기자의 이 속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송한영 기자가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 글에는 어떻게 적었냐면 이게 며칠자 글이죠? 그렇죠. 11월 20일 날 20일 날 며칠 전이죠. 며칠 전, 뭐라고 적었냐면 의원 내각제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심하다. 그래서 이 송한영 기자가 좀 방향을 선회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반발이 심하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국회의원의 선거법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소선거구제를 고쳐서 중대선거구제 아니면 권역별 선거구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켜야 되겠는데 그 분산을 지자체나 국회가 들어가요. 국회의 권한도 분산을 시켜야 되는 마당에 국회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서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대통령 권한을 나눠야 되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지금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력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한영 기자가 자기가 그 대통령 권한을 분산한다. 그러면 시도를 해봐야 될 텐데 시도도 해보지 않고 자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대통령 권한 분산은 지금으로서는 동력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기가 자의적으로 기사를 쓰면서 다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마치 뭔가를
성견 지명이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사람 그것도 관심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뜻을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법을 고쳐서 소선거구제를 비례대표제를 늘리고 소선거구제 줄이고 비례대표제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그 의원 내각제를 한참 주장을 하다가 너무 이제 이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살짝 튼 것이죠. 결국 이제 그 성한영 기자가 노리는 거는 이제 이 양당제를 지금의 이제 내각제로 가기 이제 전초 단계로 이 비례대표제를 그로 인해서 비례대표제로 해서 그 양당이 그 먼저 이제 이 정치 세력이 연합이 되는 거죠. 사실 비례대표제로 지금 저번에 그 몇 달 전에 그 지금 야당하고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 포함해서 전 정당이 다 합해서 그 비례대표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지금 뭐 그런 이제 그 지금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내각제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이런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패단이 아주 극명히 드러나잖아요.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사실은 0.7%밖에 안 이겼지만 거의 모든 그 권한을 다 쥐면서 나라가 지금 뭐 거의 뭐 경제 분야, 국방, 뭐 외교, 그다음에 사회적 이번에 대참사처럼 지금 뭐 언제 어떤 큰 사건이 계속 일어날지 하루 자고 나면 또 새로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위험한 대통령제는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 성한 주자가 그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의원 내각제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이것을 국회의원 선거법을 고친다고 하는데 성한용 기자 말로는 양당 체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당제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당제를 위해서 비례선거 제도를 그 의원 수를 늘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제 의원 수를 늘린다. 그러면 그것도 여러 가지 번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한용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국회의원 선거법에 대해서 윤석열도 대통령, 윤석열도 동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비례대표제라도 여러 가지 조금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비례대표를 당에서 공천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뽑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성한용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에 찬성을 했다고 하는 것 보니까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조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뭔가의 결정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권력의 집중이나 그다음에 돈 씀씀이 이런 돈 씀씀이에 대한 결정권을 될신대로 시민을 배제하고 그 위쪽에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권력을 모으는 쪽으로 갈 것이 아닌가. 이제 딴 거 하나 보면 10가지 안다고 이제 그런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행안부안에 경찰국 설치하고 그다음에 검찰공화국이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제는 어떤 게 또 나왔냐면 국힘당 서정숙 의원이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국가재정, 기획재정부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독립재단으로 되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 회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기획재정부가 총괄을 해서 국가재정으로 편입을 시키겠다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국민의 건강에 관련되는 것을 다른 국가 재정과 같이 섞어서 이제 적당하게 그렇지. 그것도 돈이니까 그렇지. 요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부가 기획재정부니까 정부가 건강보험의 여러 가지 정책을 관할하겠다, 총괄하겠다 이런 거기 법안을 이제 발의했어.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가 재정을 사실은 이제 국민보험에서 나오는 거 섞어버리게 되면 국가재정 지금 국민연금이 사실은 흑자로 지금 돌아섰잖아요. 그러면 국가재정을 쓰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각 기관에서 어떻게 권력을 정부에 집중을 시키고 그리고 돈 갈고리 끓듯이 그 돈의 씀씀이를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관할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거는 이제 사실 그 세법이라든지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그거는 어떤 법 개정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건데 그것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를 들면 해줄 리가 있겠어요 그거를? 이것도 그러니까 근데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국힘당의 서정숙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도 믿을 게 없는 것이 그 딜을 한 것 같아요. 짬짬이 이것 주고 저거 받고.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대표적인 그 지금 야합이 사실 이번에 그 세월호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위원회를 왜 이거를 45일로 해놓고 오늘부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놓고 그 증인 채택이나 이런 것들은 그 예산 국회가 끝난 다음에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우리 보통 알다시피 예산이 막 해도 넘어가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랑 지금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조금 그런 위험도 그래서 감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또 시행령 이렇게 막 서로 야합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지금 또 지금 경호처에서 사실은 이번에 그 경호처가 여기서 빠졌어요. 예, 그렇죠. 경호처 그- 빠지고 법무부도 빠지고 사실은 예. 그게 이번에 사태가 이렇게 된 거는 마약 수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누구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경호처에 사실은 경호 때문에 지금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는 건데 왜냐면은 경호 인력을 다 거기다가 쏟아붓고 빈집치킨을 근데 하고 경호처를 빼버려.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경호처에다가 지금 더 심각한 거는 거기다가 지금 그 군하고 군경 지휘권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지금 3,000명 정도 되는 군인이 있고 있는데 예. 그 발포 명령을 내줄 수 있는 옛날 저 경무대에서 이승만이가 그 4.19 때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발포 명령을 해서 그때 홍진기인가가 사형까지 받았었는데 이런 참사가 지금 이제 워낙 인기가 안 좋고 모든 이제 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실을 쳐들어갈까 싶어서 여차하면 지금 뭐 군을 동원해서 발포 명령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휘 명령권이 있다는 얘기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큰 위험이고. 큰 문제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언론까지 동원이 된다. 그래서 성한영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은 좀 착해져라. 왜냐하면 결국 착한 이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이상한 소리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결국 이긴다는 것은 나중에 이길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막 당하고 있어도 나중에 착해야 나중에 이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긴다는 것이 이 성한용 기자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은 건강하게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든 권력을 견제해야 독주를 하지 않고 독재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야당이 되든 누가 야당이 되든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줘야 이게 권력이 독주를 하지 않을 텐데 성한용 기자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권력을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기기 위해서 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착해가지고 견제가 되겠습니까? 영악해야 견제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그 목적이 뭘까? 이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잖아요.
착하다라는 어떤 가치관을 주입시키면서 세뇌를 시켜서 다수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회, 결정권을 이게 무력화시키고 이제 그 세뇌시키는 게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착하다는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저 바보같이 세월 그 얘기는 만나고. 뭐냐면 민주당이 착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국힘당 보고 착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민주당 보고 자기 말을 새겨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사람이 성한용이 정말 민주당이 나중에 그것도 지금이고 나중이고 집권을 민주당을 위해서 집권을 하라고 착하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국힘당은 별의별 짓 다 하도록 놔두고 민주당은 바보같이 목석같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이제 뭐냐면 착하라고. 지금 뭐 윤석열하고 이쪽 그 야당을 지금 탄압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때리는 저기 막 신의 저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이쁘다고 더 시어머니는 막 뚜루가 폈는데 너 가만히 맞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과문하지만 들은 게 없지만 이 성한용이 조국이 70여 회 압수수색 조국 가족 김건희하고 최은수는 0회 압수수색 이재명은 이 당시 224회 압수수색 여기에 대해서 이 불공정하다 이런 말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기 여론조사 착하다 이런 걸 당하면서도 착하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근데 그 엉뚱하고 민주당의 이제 소위 말하는 말이 안 수박이라는 돼요. 사람들이 그 저기 뭐 조홍천 같은 사람은 뭐냐면 어차피 검사가 지금 그 저기 정진상이나 김웅이나 김용 이런 사람들을 그렇죠. 뭐 근거 있으니까 잡아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맞아요. 결과를 보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야. 그러면 이놈들은 조국 저 정경심 있을 때도 마찬가지 또 웃기는 거지. 소환도 안 하고 그냥 기소부터 때리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 같은 논리라면은 그냥 기소부터 해버려. 예를 들면은 그래 안 하겠어요. 증거가 있건 없건 뭐 네가 죄가 없으면은 결국 너 재판에서 이길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지금 이 검찰공화국에서 이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검찰권을 갖고서 모든 지금 정치를 하겠다는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한용의 눈에는 이런저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민주당 보고 자기 말을 새겨 듣고 결국 착한이가 이기니까 착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뿐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치 양극화가 심각하고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했더니 뭐 디지털 혁명, 모바일 혁명으로 유권자들의 확증 편향, 자기 그 원한대로 생각하는 거 유권자들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한용은 유권자들 탓을 하고 지금 그 행정부 일부에서 보기엔 엉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엉망으로 보이지 않고 유권자들이 확증 편향 그러니까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종의 확증 편향이 심각하고 그 정치적 경쟁 상대를 악마화하고 증오와 배제를 부추기는 선동 정치가 횡행하는데 이런 상황이 성한용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 정쟁이 심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선진 유럽에는 없는데 이거를 전 세계에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편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예외적으로 이 엉망진창인 이 정치적인 상태가 그 원인을 성한용이 잘못 짚고 있다. 그 원인이 어떤 거냐면 권력이 대통령, 국회,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 그 권력이 집중돼 있으니까 그 권력을 갖고 싶어서 막 별의별 짓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한용의 눈에는 유권자들이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탓을 권력 집중에 의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유권자들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한용이 한겨레 신문에 정치부 선임 기자라고 해요. 맞아요. 한겨레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북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스위스나 이런 데서는 그러면 지역구가 어떻게 돼요? 지역구가 있어요? 덴마크 같은 데에서는 지역구가 뭐가 없고 전체를 다 비례로 뽑는데 비례를 어떻게 제가 알기로 그 덴마크인 것 비례를 어떻게 뽑냐 전체를 비례로 뽑아요. 근데 그 비례를 우리나라 같이 정당에서 1등, 2등 이렇게 순서를 지가 매기는 게 아니라 국민 아니라 순서를 정해. 국민들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에 투표하고 그 다음에 정당과 무관하게 사람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에 투표가 가니까 양당 체제가 극복이 되고 사람에게 시민들이 정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올라오고 엉뚱한 소리 하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시민들이 보고서 너는 안 되겠다. 표 안 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순서를 정하니까 정당에 충성하는 엉뚱한 인간들이 비례대표를 순서를 정해지고 나오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한용 기자는 그 하승수 변호사가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스웨덴, 덴마크 하고 또 어디지 거기에 붙고 거기에 순수 비례대표제를 여기다 적었어요. 하승수. 근데 우리도 연동형 그런데 그것만 얘기해 놓고 그것이 비례대표 순서를 시민들이 뽑는 것이다. 이 말은 적어놓지 않았죠. 자기 기사에. 그는 그 은폐를 하는 것이죠. 얘기를 안 하면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다음에 또 헛소리한 게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국회의원 선거법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윤석열과 김진표도 여기에 동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동조를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법을 고쳐야 되겠는데 윤석열도 그 지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국힘당이 이게 언제 고칠지 모르니까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추달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한용이 김진표와 윤석열하고 같은 기조에서 놀기 때문에 이들은 비례대표제를 해도 절대로 시민들에게 비례의 순서를 정하는 일은 천지개벽이 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만 믿고 있을 수가 없다는. 아니 지금 이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지금 어떻게 지금 될 거로 지금 예상이 되냐면 지금 사실상 그 윤석열 지금 탄핵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이 해외 그 모닝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지지율이 16%예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 70대 이상 그 노인들을 과표집하고 지금 소위 말해서 보수들의 여론조사에서 과표집한 상태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20대 뭐 후반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건 사실 3명 중에 우리 주변에 보세요. 3명 중에 1명이 지금 윤석열 지지한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나는 눈 씻고 내 주변 사람들 아무리 찾아봐도 윤석열 지지한다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무슨 이 민의가 민중의 뜻이 지금 전달이 되지 않는 권력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돌아가는 얘기는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 들어오는 얘기는 어차피 사실상 이게 탄핵이 되고 윤석열도 지금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놀이 한참 해봤는데 별 재미없거든. 맨날 술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이번에 또 청담동 룸바에 가서 술 먹다가 또 들켜갖고 지금 그게 지금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 차라리 그냥 나 술이나 처먹고 내가 대통령이다 안 하고 절대로 싶고. 그런 사람 아니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윤석열이가 그 어차피 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를 너 버린다. 너 버리면은 사실 지금 180에다가 여기 국민의힘 40명만 들어가면 탄핵이에요 그냥. 응?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수명만 붙어도 탄핵이에요. 일단 윤석열이 지금 해놓은 짓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한테 지금 너 내각제 개헌으로 지금 이거를 돌파해라.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내각제에 지금 합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양당에. 특히 김진표가 그 새끼가 그 원래 그 내각제주의자 아니에요. 예. 이낙연이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 그 윤석열이 어차피 얘는 도저히 지금 뭐 10%의 지지율 갖고는 안 되니까 얘를 그냥 그 아웃시키고 개헌을 해서 아예 이참에 그냥 그 여야 그 수박들 이 민주당 수박들하고 얘네들이 원하는 예. 그 내각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주 유력한 지금 그 시나리오예요 지금.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윤석열뿐 아니라 그 주변에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던 검찰 권력, 그 법원 권력, 경찰 권력도 마찬가지고 이런 권력들이 권력의 집중과 재정에 대한 관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조금 전에 건보 기금화하겠다 하는 것도 그런 것의 일종인데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 이런 각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는 이 권력과 재정의 집중,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재정기금화인데요. 이거 하나 예에 불과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막지 않으면 이게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라 이 권력 구조가 다시 과거의 유신 체제 때처럼 그 독재적인 집권 체제로 가게 된다. 그렇죠. 하는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말씀을 우리나라의 그 지금 현재 이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거는 예. 지금 검찰 권력뿐만 아니라 그 검찰 권력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뭐 어떤 뭐 수백 건 그 압수수색을 해도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 해도 무조건 영장을 발부하잖아요. 자판기 그냥. 그렇죠. 예? 네. 그리고 224번 해가지고 28,000원인가 78,000원인가 그거는 검찰이 완전히 이게 이 다른 나라 같으면 이거 법 왜곡 이거 검찰권의 탄핵이죠. 왜냐하면은 비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많은 돈을 써서 왜 그거는 비례성의 원칙에 소위 말해서 원칙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내가 오늘 어제 오늘 우리 정의연대 저기 제보된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잠깐 막간을 말씀드리면 예. 이 판사하고 검사놈들이 예. 어떤 짓을 하냐면 여기 여기 송파 지역에 한 3천억 정도의 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깡패 집단들이 이제 그걸 하면서 3천억은 무려 해먹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3천억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다고 이제 조합을 설립해서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제 뭐 투자를 막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 주범이 이번에 이제 이 사기나 이제 이런 배임 횡령으로 이제 18년을 구형을 해서 15년형을 받았어요. 주범은 그다음에 이제 뭐 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판사가 이 새끼가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돈이 3천억이 빼갔는데 이 돈이 흔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3천억이. 네,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가 은행에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뭐 비용 썼다 해서 이제 수백억을 이제 날린 게 있지. 그다음에 뭐 몇백억은 뭐 이미 이제 압류가 걸어져 있다 하는데 그럼 이 돈은 일종의 주인 없는 돈이에요. 사업을 해서 돈을 공사를 한다 그래서 돈을 모아갖고 그 돈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횡령을 했는데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거를 그리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돈을 그러면 이제 그 판사하고 검사가 이 조직배 협력을 짜고 이제 주범한테는 때렸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풀어줘. 어머. 그리고 계속 집행유예로 3년에 뭐 5년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이 주범한테 돈을 찾아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 사람 구속된 사람을 강원도 저기 강원도 태백에다 보내. 태백시. 태백에다가 보내. 왜 보내겠어요?
돈 찾아오라고. 그거 아니고서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네. 이제 막 그 공수처나 뭐 이런 데다 진정을 한 거야. 이게 좀 이상하다. 이 판사가 말도 안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일단 이제 재판 중에 재판 중에 중에. 구치소를 왜 여기 서울에서 재판받고 있는 애를 왜 형사 피의자로 재판받고 아니 그 있는데. 구속돼 있는 애를 그것도 15년이나 받은 애를 저기다 그 태국에 왜 보내냐고. 왜 보냈겠어요? 아니 그다음에 하루만 또 데리고 와. 그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검사하고 판사하고 짜고 이게 뭔가 뭐 영화에서 있을 듯한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문제를 또 제기하니까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해서?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저쪽에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막 폭력배들한테 시달리고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국민신문고에 내요. 예? 예. 국민신문고에 내서 나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어. 근데 그거는 이제 국민신문고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그 소위 말해서 그 비공개예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신문고에 글을 게재해서 이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고 했다. 명예훼손이다. 그다음에 무고다. 이렇게 검사가 어머. 기소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없어야 되는 일을. 그렇죠. 그거는 수사기관에 있는 검사나 쥐가 한 거지 고소인들이 알 수가 없는 건데 고소인이 또 따로 있어. 그놈들이 폭력배들이 고소를 했는데 알 수도 없는 내용을 폭력배들이 알 수도 없는 그거를 자기가 검사가 국민신문고에 냈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해. 그건 뭐냐면 이 국민신문고에가 들어가면 그걸 다시 경찰서로 넘어오거나 검찰로 오잖아요. 그 정보를 얘한테 준 거지 고소인들한테. 그리고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그 벌칙이 굉장히 세요. 그 나쁜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판사놈이야. 이 새끼가 이 사람이 이제 괘씸하니까 다 사슬 이렇게. 검사는 또 그렇게 하고 이 판사는 이 사람이 피해자인데 말하자면은 이놈들한테 당한 피해자인데 무고라고 이렇게 검사는 올려놓고 판사는 또 어떻게 이가 자기가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거에 딱 들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괘씸하거든. 진짜? 팩트로 확인된 거예요? 아니 그걸 조사해달라고 막. 조사해달라고. 아직은 좀 혐의네. 이상한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지. 왜 태백에 보내냐고. 예. 그러니까 이 새끼가 분명히 뭔가 헤쳐먹지 않고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생각해보면 사실적으로 왜 동부지방 송파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그놈을 저기 15년이나 받은 놈을 왜 갑자기 태백에다 보내냐고. 거기 카지노 있는 대로. 지금 구속 중 재판을 구속 중 재판에서. 근데 풀어줬다는 거요? 아니 풀어준 건 아니고 구치소 글로 갔는데 왜 글로 갔냐 이거야. 잠깐 빼서. 구치소로 옮겨. 아니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돈이 태백에 있나? 그런 모양이지. 근데 거기까지 좋아. 태백에다가 묻어둔 거. 근데 그거보다 확인을 해봐야겠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하니까 판사놈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집어넣고 싶은 거야. 미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소환장을 보내. 오라고. 오라고. 근데 안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감치 명령을 내려 그래. 어머. 근데 그래갖고 감치 명령 딱 내려고 하는 순간 나 받은 거 없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소환장도 안 보내고 보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이 새끼가. 판사가. 판사가. 이거 무조건 잡아놓으려고. 그러니까 야. 보내지 않고 보냈다고 하고. 너 수침 부정이니까 너 이 저기 뭐야 재판을 소환을 불응하려고 너 한 거지 이러면서 생각해보세요. 그래갖고 어떻게 된지 알아? 실제로 이걸 구치소에 집어넣으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개 정보나 이제 뭐 구체국 가서 그럼 나한테 온 일이 있냐 하니까 없어. 이거 완전히 이게 뭐냐면 공문서 드라마틱한 한국 공문서 위조의 공전자기록 위변조고 이거 10년 이하의 징역이야. 굉장히 센 거예요. 그다음에 판사 새끼가 그리고 직권남용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협작권도 이런 협작권이 없는 거지. 판사라는 놈 이건 뭐
그러니까 이 새끼가 한 몇백억 처먹기로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얼마 못 먹게 된 거 아니고서야 왜 그런 식의 무리한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번에 이 양반이 이제 그 폭로하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그 소위 말해서 그 이 판사가 이제 자기 수백억 벌 거 기회를 뭐 몇십억밖에 못 받는다든지 이 새끼 조사하면 분명히 나중에 더다가 나중에 돈을 갖다가 뭐 분명히 알겠어. 아유, 그 최은순이가 그랬잖아. 판사 근데 돈 싫어하는 판사 맞냐고. 소설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알겠습니다. 곧 사건이 이제 고발로 알겠습니다. 고발될 거예요. 정의연대에서도 예. 이건 묵과할 수가 없어갖고 네, 저희도 이제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 검찰도 문제지만 판사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판사들의 비리를 전상화 변호사가 항상 올리는 게 판사가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지금 이 검찰하고 판사하고는 예. 서로 그 상부상조의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검사가 나쁜 짓을 하면 검사가 야 우리 같이 나눠 먹는 건데 사슬. 먹이에 먹이 사슬 상납구조거든요. 예, 판사에 예, 대한. 그래서 이 사회가 예. 이 뭐 정치도 중요하지만 이 사법 개혁이 없으면 안 돼요. 사법 개혁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대충, 예.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 진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떠보니 이런 뭐 세상 선정 만나기도 아니 힘들까.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 그러지만 이런 세상 만나기도 힘들 보면은 거예요. 이거는 저 아프리카보다도 못해요 실제로. 못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아프리카는 더 순수할 것 같아. 이렇게 복잡하지 우리가 않으니까. OECD 그 소위 말해서 OECD 그 네. 사법 신뢰도가 지금 꼴찌. 35개국 그 35개국 중 중 35등 10년째 몇 년 전 2018년까지는 꼴찌 네. 두 번째였는데 네. 그 2019년부터는 35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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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찌고 이 우리나라 수준이 저기 칠레나 뭐 그다음에 뭐 웬만한 나라들보다 다 아래예요. 이거 알겠습니다. 얼마나 예, 참 이 예. 개판인 이게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뭐 이 지금 내각제 음모에 대해서 사실은 성한영 기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예. 지금 윤석열을 이제 탄핵이 거의 지금 사실상 탄핵이거든요. 이거 당장 투표해 보면 뭐 탄핵이죠. 내각제 같으면 당장 탄핵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트리도보다도 못한 놈이잖아요 지금. 그 그런데- 영국에 45일 만에 그만뒀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네요. 오늘 그래서 이런 이제 내각제 음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우리가 알려주고 예. 착해가지고 안 되고 명확하게 눈을 부릅뜨고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 성한영 기자의 말을 들어 새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이제 드립니다. 공수처 TV에서 지금 이제 이 우리 정연대 우리 최장 교수님하고 하고 있지만 사법 우리가 계획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싸우고 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후원 계좌 공수처 TV가 앞으로 그 지금까지 공수처의 그 노덕봉 PD가 예, 개인으로 노덕봉. 받던 개인으로 받던 모든 후원금을 난 이제 더 이상 안 받겠다. 난 개인적으로 뭐 유튜브에서 내 돈 벌 일도 없고 예. 우리 그 정의연대의 그 사법개혁 투쟁에 한 푼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의연대 그 후원 계좌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어요? 예, 여기 그래서 이제 예. 여기 화면에 뜬 것처럼 뜻있는 예, 일이네요. 그래서 일단 뭐 노덕봉 PD한테도 감사드려야 감사의 말씀을 됩니다. 이제 전하고 예. 앞으로 이제 우리 정의연대가 노덕봉 공수처 TV하고 함께 예.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차근차근. 네. 사법 개혁을 이루는 그런 이제 선봉에 그러니까 서도록 욕심내지 말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뭐 하는 뭐 막간에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최장 교수님은 그 그리스에 몇 년대에 가셨어요? 그 박사님과 제가 간 게 87년도에 갔고요. 87년도에 예. 가서 뭐 그 그리스의 그 정치를 보면서 우리하고 딱 이제 한국 정치하고 이게 대별된다는 것은 어떤 뭐가 가장 좀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정치 예, 오늘 시간이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리스에 갔을 때는 그리스의 정치가 어떤가를 제가 감지하고 느낄 능력도 안 됐고 그런 여유가 없었고 그냥 학위 논문 쓰는 거 박사학위 논문을 쓰러 갔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그리스를 재조명하게 된 것은 박사학위를 87년에 가서 91년에 끝에 돌아왔어요.
91년 10월 11월에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살면서 뭘 느꼈냐면 이 한국의 풍토라는 것이 그리스에서는 너무나 간섭을 하지 않고 자유로워서 물이 왜 물고기 안에 있으면은 그게 물이 감사한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편안하게 했는데 돌아오고 난 뒤에 이게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게 그 사회적으로도 억압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천천히 말씀드리라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것을 비교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음. 자,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이 유럽 그 고고학 그 역사 문화 전 예. 서양 역사 문화 학회장도 지내시고 예. 이 특히 이제 우리 한국과 이제 유럽 문화 정치 특히 그렇죠. 문화 사회 분야에서 예. 뭔가 이제 차별이 많은 건지 이제 앞으로 이제 틈틈이 예. 이제 대담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들한테 예. 이제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그 정의연대 와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TV가 함께하는 그 시사 토크 시간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윤입니다. 최자영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